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뭐 더운 날도 있고 시원한 날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까지 공기가 맑을 것 같으면 진짜 네, 외국은 뭐 하러 가나요? 우리 왜 미세먼지 심할 때 이민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요즘 공기 너무 좋잖아요. 캐나다도 이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 마음껏 바깥 공기 많이 마시시고요. 네, 저녁마다 서늘해질 때 아이들이랑 바깥에서 시간 꼭 매일매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운동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글을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요. 막 틈나는 때마다 써요. 노트북을 거의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10분만, 20분만 짬이 나도요, 빨리 노트북을 켜서 잠깐이라도 쓰고, 예, 어차피 엄마들은요, 내가 일하시오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누가 주지 않아요. 그쵸? 막 쪼개고 쪼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열심히 글을 쓰는 이유, 네,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그래도 아직 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초등교사로서의 감각이 많이 남아있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 엄마들에게 줄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지금이 그 철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 생각들을요,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뭐 많아야 2, 3년 밖에 되지 않겠다. 그 후에는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겠죠. 하지만 초등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쓰는 시기는 지금이다. 지금 좀 힘들고 바쁘더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무기력한 아이, 이제 아주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싫어해요. 그리고 잘하던 아이들도 요새 엄청 많이 무기력해졌을 거예요. 무기력해졌는데 이 아이한테 네, 공부를 그럼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뭐가 됐든 당기든 밀든 끌고 가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럴 때, 네, 써보면 좋은 방법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을, 힌트를 얻은 건요, 교실 안에서예요. 친구들이요, 뭘 잘하는 아이들이요, 굉장히 의욕적일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실력과 상관없이 의욕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나와요. 이제까지 한 게 있고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친구들은요. 발전이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요. 공부를 할 때마다 수업 시간마다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그만둘 수는 없고 학원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계속 하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여기 전두엽 있잖아요. 아이들의 네,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 부분이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가득 차버린대요. 그러면 다른 암기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이해력, 사고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뇌가 오직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 나 별로 그거 재미없는데 관심 없는데 라고 무기력해진 아이들을 위한 처방을 드릴게요. 네. 이런 친구들은요, 교실에서도 그렇지만, 한 놈만 패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패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의 한 과목, 한 영역을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극단적인 처방인데요. 공부를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되는 온라인 과제가 있다면 그것만. 혹은 이제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방학 때 이런 처방을 써보셔도 좋은데요. 방학 때는 온라인 과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맘먹고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루 종일도 놀 수 있는 시간이 방학 때는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요,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은 엄마가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는 거야.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요. 아이랑 이제 아이를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뭐 게임만 하거나 유튜브에 빠져서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 보고 싶었던 책을 보고
좀 늘어져서 쉬고 싶으면 쉬고,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시간을 애가 진짜 시간이 남아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게 둔 상태에서요. 그 다음 주부터 공부를 슬슬 시작을 하는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 뭐 수학만 하세요, 영어만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수학 중에서도 연산만 하던가, 수학 중에서도 복습 문제집만 풀던가, 영어를 한다면 한쪽 읽기만 하던가, 아니면 동영상 보는 거 한 편만 보던가, 이런 식으로 정말 나 이거 하나만 해도 돼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작은 한 과목을 시작을 하세요. 한 영역을. 그러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걸 못할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만 하면 우리 아이가 금방이라도 뒤처질까봐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부모,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초등 시기에는요, 뭔가를 굉장히 더 열정적으로 하거나 굉장히 덜 한다고 해서, 혹은 일주일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요, 결과적으로 무슨 어떤 대단히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건 부모의 마음일 뿐인 거고요. 그게 아이의 실력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무기력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시작될 거잖아요. 그쵸? 예, 사춘기가 돼서 이제 점점 대화가 막히고 자아가 강해지고 부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자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조금 아팠을 때 병원을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약을 발랐으면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상처나 그런 병인데도요, 이거를 묵혔다가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더라 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무기력들이 쌓이면요, 정말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안 좋은 폭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자는 거예요. 지금은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를 파악하고 있고, 내가 아이의 무기력한 모습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의 절망감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손 쓸 수 있을 때 쓰시고요, 나중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후회해도 늦어요. 그래서요, 한 영역만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영역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양만 꾸준히 하잖아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이 눈빛이 달라져요. 애들은요, 교실에서 보면요, 진짜 모든 어머님들이 교실에서의 모습을,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렇게 무기력했던 아이들도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가지 활동을 만나잖아요. 한 가지 과목을 만나고,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오늘 사회 시간에 특별히 진짜 내가 오늘 배운 건 쏙쏙 과목을 다 그 내용을 외워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한번 한 경험이 있잖아요. 얘는 그때부터 교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도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나는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과학도 정복하고 수학도 정복하고 영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아이들은요, 계속 하라고 하는 거, 시키는 거는 잘해요. 하는데요, 이것도 1, 2년 안에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요, 나 잘해, 나 괜찮아, 나 진짜 좀 하는데 나 천재야 라는 경험을 아이들이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돼요. 학교에서는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반대로 좌절할 만한 경험들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지금 학교를 자주 못 가고 있죠. 집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나는 늘 이만큼밖에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늘 100점을 맞으라고 하는데 나는 늘 몇 개 틀려요. 이 경험만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한 적이 없고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 행동이 우리 아이를 좌절시키고 실패 경험을 차곡차곡 쌓게 하고
눈을 반짝반짝 하던 아이가 점점 무기력해지게 만든 게 혹시 지금 내가 준 너무 많은 과제들 아니면 내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했던 피드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살짝 교정하셔도요, 아이들이요, 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눈을 반짝반짝 할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제가 양 줄이라고, 목표 낮게 잡으라고, 그리고 많이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가세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신 분들은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눈빛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눈빛, 이런 말투,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였나? 얘가 이제까지 내가 알던 그 짜증 많고 무기력하던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실 만큼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안 하고 계셨다면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까지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부모가 이만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쳤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기대에 못 미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를 발휘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할 만한 영역을 만나지 못했고 그런 경험을 없었던 거고 그런 기회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아이들이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아이한테 기회를 주시라고요. 무슨 기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해볼 만한 기회를 좀 주시라고요. 네. 막 공부가 늘 밀려 있어요.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 공부가 또 쌓여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에 닿기 어렵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점이 안 나오는데 엄마는 100점만 얘기를 한다. 엄마는 내가 틀리거나 못한 것만 쳐다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아이가 더 이상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도 내 밥상을 맛있다고 안 하면요,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어차피 맛없긴 마찬가지라면 굳이 열심히 안 하죠. 네, 대략 하죠. 그죠? 뭐 김 또 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이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많습니다. 네, 코로나가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여기서 놓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시고 있다면요. 네, 오늘부터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자신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아이마다 다 달라요. 추천드리는 거는 연산. 네, 연산에서 시작하면 가장 만만하고요. 일기 쓰는 거. 일기 많이 쓰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처음에 아이가 습관이 안 잡혀 있고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아이한테는요, 한 줄만 써. 네, 지금 일기 한 줄 쓴다고요, 얘가 대학 논술에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한 줄만 써봐. 그러면요, 아이가 분명히 한 줄보다 많이 쓸 거예요. 엄마 나 2줄 썼는데, 3줄 썼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수치지만, 한 줄 쓰라고 하면 2줄도 쓸 수 있는 게 사람이고요. 2줄 쓰라고 하면 3줄, 4줄을 쓸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심리를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애들 왜 청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할게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저희도 청개구리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심리를 이용하느라고 막 얘네랑 밀당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무기력해진 아이한테는요, 오히려 선빵을 날리시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괜찮아. 엄마는 너가 이렇게 힘들게 막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 딱 한 가지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아예 이 목표를 확 낮춘 상태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러면 뭐 안 그래도 뭐 온라인 학습 때문에 학습 결손이고 학습 공백이 생겨서 불안한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아이를요, 억지로 끌고 가면 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속도를 조금 늦추고, 네, 얘가 잠깐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네, 마음이 아픈 거죠. 여기 전두엽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로 가득해서. 네, 이런 아픈 상태. 우리가 아이가 열이 나면 공부를 중단시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고 이번 일주일은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얘는 지금 그렇게 공부가 급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무기력을 구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중학생이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요, 어떤 자식이 가장 효도하냐라는 글을 봤는데요, 꿈이 있는 아이가 가장 효도를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꿈이 없대요.
꿈이 없고 무기력해서 그걸로 가장 부모 속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나 좀 해볼래.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자기가 막 뱉으면서 해야, 네, 그래야 우리 초등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가서 그러지 못할 망정 지금은요, 애들이요, 신나서 해야 돼요, 공부를. 신이 안 난다? 아, 계속 안 하려고 한다? 그럼 너무 많거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진행해 왔던 거예요. 네, 그럴 때 한번 지금 끊으시고요. 이 어떤 무기력, 네, 그리고 어떤 실패 이거를요, 한번 끊는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는다고 먼 일 안 나니까요. 큰맘 먹고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보시고, 뭐, 이번 방학에는 방학 내내 일기만 쓰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진짜 좀 기다려지는 방학? 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당장 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남겨주셨었는데요. 요렇게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반응이 달라지더라, 눈빛이 달라지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보겠지만요, 제가 그냥 저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댓글로 이렇게 좀 논증을 해주셔야, 네,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셔야 우리 어머님들이 오셔서요, 댓글 보느라 더 바쁘세요. 댓글 보시면서요,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이가 달라지는구나, 눈빛이 달라지고, 아이 생각이 달라지고,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공부가 다시 새롭게 자리가 잡히는구나 하는 것들을요, 댓글 보시면서 좀 아실 수 있도록 간증 좀 남겨주세요. 사례의 뒷받침이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좀 결심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